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아동발달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수동 조건 형성과 작동 행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A와 B와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이 수동 조건 형성이고요. 그리고 B하고 C하고의 관계를 잘 이야기하는 것이 작동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에 따라서 우리 행동은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극, 반응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A, B, C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A, B, C, 자, A가 자극입니다. 그리고 B가 반응이에요. C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알려준 거는 이런 환경은 하나의 다 배경사건, 선행사건이 될 수 있는 A, 뭐 이전의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 이전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거는 것을 하나의 환경이고 이러한 자극, 직전에, 행동 직전에 주어지는 그러한 자극을 선행자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일어나고 나서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수동행동이다, 작동행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자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요. 수동행동이 뭐냐, 우리가 수동적 조작 형성, 뭐 파블로브의 실험,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가장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런 수동행동을 정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극에 의한 반사활동 있잖아요. 리플렉스입니다. 반사예요, 반사. 자율신경계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겁니다. 자율신경계. 불수의근과 각종 선의활동, 유기체의 보호와 내적 균형을 유지한다. 선행자극에 의한 통제라는 겁니다. A하고 B가 있다면요. A, B의 관계입니다. 눈물 분비, 위액 분비, 호르몬 분비, 정서 반응.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반사라고 하면요. 나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지금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하긴 하겠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이 눈물이 분비될 수밖에 없고요. 위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보고 걔가 아마 쟤는 위액이 안 나올 거야 라고 하겠지만은 그 음식을 보면 우리가 1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강화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이 수동 행동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율신경계라는 건요. 다리가 있으면 우리가 무릎을 쳤을 때 그 망치 같은 걸로 치게 되면 다리가 자동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어떤 반사가 일어나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어떤 동작을 하면 어떤 손은 어디에 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보통이라는 겁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불수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로 가지고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수의. 의지가 되지 않는, 그냥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자극이 오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죠. 작동행동은 뭐냐? 인지적 평가에 따른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인지적 평가예요. 중추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 아니라 중추신경계입니다. 의하여 조절되고요. 수의근입니다. 내가 의도한 겁니다. 의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학습된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수동행동 가지고도 변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그건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뒤에 결과를 가지고 B와 C의 관계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C를 계속 변화를 주면요. B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 어떠한 학습을 받는가에 따라서 B는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지기도 하겠죠. 언어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B는 A도 영향을 주고 C도 영향을 주지만은 자, C가 그만큼 영향을 주는 것은 작동행동이라는 겁니다. 후속 자극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종소리를 듣고 교실로 들어간다. 라는 거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교실로 들어가야 된다는 우리 결과가 있었죠. 만약에 종소리 듣고 교실 안 들어가면은 야단을 들었다는 벌이 있다든지 맞죠? 안 그러면은 종소리를 듣고 들어갔을 때는 잘 앉았다는 칭찬이 있다든지 강화와 벌. 이게 작동행동과 가장 연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번호를 보고 올라탄다라는 부분들 의도적으로 학습된 거는 다 작동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3요인 유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선행자극, 행동, 후속자극 있죠. 우리는 이 행동을 보게 될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런 환경에 따라서 이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선행 자극, 어떠한 환경, 자, 배경 자극도 있습니다. 배경 사건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 이벤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건 아까 수동 행동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후속 자극에 따라서 우리가 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했던 작동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행동이 일어난 후에 받게 된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행동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주는가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부분. 이걸 우리는 ABA에서 말하는 3요인 유관, ABC 유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행동은 이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모든 학습은 이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선행 자극을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학습이라는 행동, 학습하는 행동이 있죠. 이게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선행 자극에 따라서. 그리고 후속 결과를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학습을 더 잘 시킬 수 있고 언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도전적 행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건 학습하고 다르게 줄여야 되는 거죠. 뭐 도전적 행동을 늘리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줄이는 거라고 하면은 선행 자극을 통해서 행동을 줄일 수도 있고요. 후속 자극에 따라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증가시킨다, 줄인다, 유지한다라는 거는요. 이런 ABC의 원리에 따라서 학습하고 중재하고 다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동 조건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들어갈게요. 아까 수동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가장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나의 중립 자극 있죠. 자, 이게 중립 자극입니다. 아무런 처음에는 자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아까 뭐였죠? 자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포 수용기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자극을 줘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자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환경적으로 아까 위액 분비, 오감 같은 게 그대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AB 관계입니다. 현재 지금. 자, 반복적으로 짝지어 페어를 시키면요. 이게 조건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게 실험을 잘 알고 있죠. 처음에 이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 무조건 자극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자극은 조건 자극하고 제가 강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 강화, 조건 강화 이야기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이것만 보여주면 침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생리학적인 것으로 반사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슬이라고 하는 소리 있죠. 이걸 하면 처음에 안 나타나요. 왜? 휘슬하고 나의 오감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휘슬을 불고 이 음식을 주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짝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조건을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휘슬 때문에 이 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 음식이죠. 근데 휘슬 다음에 음식이 나오죠. 계속 휘슬 다음에 음식 계속 페어를 시키니까 이게 점점 조건이 붙는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음식 때문에 나오는 침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후에는 이 뭘까요? 휘슬을 불러도 침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하고 반대적인 상황이죠. 이때는 안 나타나는데 왜 어찌됐을까? 이 짝이라는 이러한 활동, 우리가 교육 활동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건 자극이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런 중성 자극이었는데 조건 자극이 돼서 이런 조건 반응,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나타난다. 이게 수동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번에 좀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음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수동 조건 반응의 형성에서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자, 우리가 이게 약간 무조건 자극이었어요. 무조건 자극의 위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 아까 조건이 될 수 있을 때 조건이 잘 형성되는 거는요. 이 그 중성 자극의 위치 있잖아요. 중성 자극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후진, 동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제일 안 됩니다. 무조건 자극이 주고 나서 후진 조건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조건이 붙을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제일 잘 되는 거는요. 이 지연 조건, 이 형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시에 하는 것도 그나마 이거보다 낫다는 거지. 근데 이 지연 조건 형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나서 바로 무조건, 즉시성입니다. 그게 강화의 원리에 있었죠.
즉시 이렇게 해줘야 이게 유관이 돼요. 이 중성하고 유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고 이렇게 해주든지 흔적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 지연보다는 조금은 더 약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그 유관성이 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동 조건을 어떻게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강화의 원리하고도 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그러면 적절하게 왜 우리가 1차 강화만 쓸 수 없다, 무조건 강화만 쓸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 이유예요. 조건을 시켜가지고 다른 강화를 넘겨야 되는데 무조건 강화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건 강화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게 강화 스케줄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강화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결국 페어링, 짝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 일반화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우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수동 조건 형성의 과정에서 어떤 반응이 특정한 자극 하나에만 조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유기체는 그 특정 자극뿐만 아니라 유사한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처음에 종소리 있잖아요. 종소리가 저 휘술이라고 해볼까요? 휘술이 있는데 휘슬 소리는 아닌데 휘슬하고 비슷한 다른 휘슬이에요. 그리 되면은 거기에도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받아왔던 자극하고 조금 유사한 거 있잖아요. 유사한 거 아예 다르면 나타나지 않겠죠. 이게 유사할 때 거기에도 우리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리 되면 우리는 자극 일반화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어떤 반응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좋은 행동이라고 하면요. 그럴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보면은 엄마나 아빠나 이렇게는 안 하는데 만약에 아빠한테 어떤 행동이 잘 일어났다라고 하면요. 아빠랑 가장 유사한 남자 선생님이나 이런 분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이 더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높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극 일반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비슷하다. 아빠와 톤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게 자극 일반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서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틀려요. 자라는 무서워요. 근데 형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놀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통 보면은 여기는 안 갔는데 왜 싫어할까? 비슷한 다른 경험이 없었는지 이거하고 동일하게 자극 일반화를 시키지는 않는 건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소거가 있어요. 자,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수동이고요. 수동 행동에서 수동 조건 형성이고요. A와 B의 관계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동 조건 형성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무조건 자극이 없이 조건 자극이 있잖아요. 이게 짝을 계속 지어왔죠. 짝을 계속 지어왔는데 이제 무조건 자극이 계속 이제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건 자극을 줘가지고 조건 반응 있잖아요. 휘슬만 불어도 침이 나왔죠. 나중에 계속 휘슬만 또 해버리면요. 안 나옵니다. 침이. 소거가 됐다는 거예요. 침 나오는 행동이 소거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거에서 중요한 게 강화 스케줄이라는 겁니다. 소거 저항을 키워줘가지고 그거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간헐 강화로 넘어가야 된다는 개념하고도 여기 연관이 있어요. 자, 완전히 소거된 것처럼 보이는 반응이 일시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안 나타나더만은 또 한번 휘슬 불어보니까 또 침이 나와요. 혹시나 하고. 이게 바로 소거에서 자발적 회복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 소거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관련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죠. 우리가 보통 보면 소거 저항, 어떠한 소거 전보다 그 감소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소거 폭발도 있죠. 그 자발적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를 시켜주지 않으면은 조건 자극만 계속 제시하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쭉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헐 강화 계획을 해가지고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강화 계획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극 변별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극 일반화와 소거의 과정을 거쳐 유기체가 특정 자극에만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자, 이 반응을 했을 때는 소거예요. 뭘까요? 좋아하는 강화나 이런 것이 같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 일반화가 뭐였어요? 이거하고 동일한 자극이 있을 때 그게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소거하고 이런 일반화 과정을 계속 번갈아 거치면서 우리가 특정 자극에서만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거야 라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 변별이죠. 이제 일반화된 게 아니라 이럴 때만 해야 되고 이럴 때만 해야 되고 처음에 일반화됐죠. 이거는 잘하고
이거는 소뚜껑이야 라는 걸 이제 잘할 때하고 속을 때하고의 행동이 경험이 달라지면요. 강화와 벌, 뭐 속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학습, 변별학습 이런 DTT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이거는 놀랄 필요 없어. 이거는 소뚜껑이야 라고 우리가 변별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거기 있거든요. 피아제의 이론에서도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동화와 조절이라는 거. 자, 우리는 근데 자극 변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극 일반화와 소구 가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털이 있는 거는 강아지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라고. 강아지 하는데 털이 있는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자, 사자가 와도 이제는 뭐 강아지, 또 예를 들어서 늑대는 좀 많이 비슷하죠. 강아지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건 강아지 아니야 라고 하고 강아지에 대해서 강화를 받지 못하게 되죠. 소구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아지일 때는 해주고 이럴 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하나의 변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다르구나. 조금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있구나. 변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차적 조건 형성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하나의 중립자극은 무조건 자극뿐 아니라 학습된 다른 조건 자극과 짝지어 반복하여 제시되어도 조건 형성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요. 2차적으로 형성된 조건 자극과 짝지어진 겁니다. 그게 휘슬, 소리하고도 이게 또 짝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자극 말고요. 그러면 3차적 조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데 영향을 주다 보면 비슷한 관련된 거, 처음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자, 파블로브의 법칙에 따르면요. 자, 음식을 주러 오는 소리에 종소리하고 줬어요. 근데 나중에 종소리 이전에 또 뭐가 있었냐면요. 발자국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이제 침을 흘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차적으로 조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조건만 잘 되게 되면요. 이 조건하고도 또 다른 걸 하게 되면은 하나의 우리가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차적 조건 형성에서 아까 요 휩쓸에서만 된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 아까 제가 발자국까지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고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죠. 발자국 소리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파블로브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왓슨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요. 자, 그 사람 같은 경우 이게 알버트 실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자극을 짝만 잘 시키면은 어떠한 조건을 잘하면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이러한 반응이 일으킬 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왓슨이라고 하면은 이제 극단적인 행동주의 학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10명의 아이를 준다고 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아이로 만들어줄게. 한 명은 의사, 변호사, 교사, 간호사, 대통령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제 너무 행동주의를 너무 맹신하게 되는 그런 형태이긴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의 업적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업적이라고 하겠죠. 그렇기도 한데 공포 반응의 조건 형성이 있습니다. 이게 알버터 실험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털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뭐 토끼나 생쥐나 이런 부분을 보고 공포 반응을 느끼지 않았어요.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공포 반응을 느끼지 않는데 내가 공포 반응을 느끼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없던 행동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행동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가 우리가 처음에 놀라는 거는 깜짝 놀라는 소리에 놀란다는 겁니다. 뒤에 종소리를 하든 안 그러면 뭔가 박수를 크게 귀에다가 대고 치든 하면 그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있는 걸 보고 놀라진 않았어요. 털이 있는 걸 보고 놀라진 않았는데 소리 듣고 놀랬어요. 이런 반응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이 온 개념이겠죠. 그런데 자, 털이 있는 걸 보여주고 소리를 칩니다. 놀라겠죠. 털이 있는 거. 이게 조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털이 있는 것만 봐도 그 소리가 나올 줄 알고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거 공포 반응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걸. 그리고 여기도 고차적 조건 형성이 되는 게 뭐냐면요. 자극 일반화도 될 수 있고요. 털이 있는 다른 부분하고도 다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약 예를 들어서 토끼만 가지고 이 실험을 했다라고 할게요. 나중에 생쥐가 지나가도 고양이가 지나가도 털이 있어 저렇게 생겨서 또 소리가 들릴 거야 하고 자극 일반화가 돼버립니다. 수염이 있는 남자하고도 이제 극단적으로 일반화가 돼버리면 그때도 놀래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동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수동행동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앞에는 지금까지 수동행동이고요. 작동행동을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작동행동은요, 무조건 자극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학습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학습만 시켜주면 돼요. 작동행동은 선행하는 자극보다는 뒤따르는 후속 자극에 1차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강화와 벌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작동행동과 후속 자극의 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강화라고 했습니다. 행동을 감소시키는 건 벌이고요. 자극을 제시하는 것은 정적이고 자극을 제거하는 건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증가시키고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주고 뺏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증가시키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하고 강화에 대한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다 작동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동행동하고 자극 일반화를 또 보셔야 돼요. 자, 어떤 행동이 일정한 자극 상태에서 일관성 있게 강화되면요, 동일한 자극 상태에서 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동일한 자극 상태뿐 아니라 유사한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하면은 자극 일반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동행동과 자극 변별학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강화하고요, 자극 상태에서는 다시 발생하기 높아지겠죠.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 이게 되네, 이거 내 좋은 거 받았어, 내가 좋아하는 거란 겁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이 행동을 자주 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의 학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자극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요, 다른 자극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변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 처음에 비슷해서 일반화가 됐는데 이제는 이건 아니고 이건 맞네 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선행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자극을 변별 자극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별 자극을 많이 학습시켜 주물러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학습과 행동, 언어도 이런 거겠죠. 이러한 변별된 언어를 많이 배우게 되면은 언어라는 행동이 하나의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 변별 학습은요, 자, point to B라고 했습니다. B 가르쳐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B 가져와봐, 이런 개념으로 하셔도 되고요. B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 강화가지고 A, H, J 때는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point B라는 거는 이 B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학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A, H, J 때는 point B에도 강화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S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B를 주라고 했을 때, 이 DTT에서도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B를 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강화를 주는 건 맞는데요, A, H, J, S 델타에 대한 반응을 했을 때 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합니다. 행동을 줄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은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과민한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더 맞추려고 하는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속을 하세요. 그냥 행동이 제대로 일어날 때는요, 강화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강화를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벌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과민한, 벌에 오류가 있었잖아요. 벌에 안 좋은 부분들,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별학습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이제 그 강화와 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별 강화도 강화와 소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벌을 쓰긴 하는데, 강화와 소거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고, 행동에 따라서, 그리고 학습에 따라서 정말 필요하다면은 강화와 벌에 대한 방법도 조금은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극 변별 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AB에 대해서 알려줄 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